레프의 감독 도스 산토스가 이번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내린 전술적 결정은 그야말로 완전한 실패로 기결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기장을 누볐음에도 불구하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오히려 손흥민의 발목에 수갑을 채우는 듯한 충격적인 금지 행위를 저질러 팬들과 전문가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축구 전문가들은 감독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를 범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얼핏 사소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숨겨진 감독의 속내를 이해한다면 이 플레이가 축구 전술에서 금기시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팬들조차 믿기 어려워하며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배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프는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상대팀 톨루카에게 무참한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미국 내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자신의 전술 실패에 관한 질문에 대해 경기장의 잔디 상태를 핑계로 삼으며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원정팀에게 지옥 같은 무덤이 되어야 할 경기장이 오히려 환상적인 분위기였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와 변명은 그가 감독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곧바로 팬들과 구단 내부에서 감독직 사퇴 요구가 빗발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 시작 5분 만에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였는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레프는 수비 라인을 3백으로 구성하되 최종 수비선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원 미드필더는 단 2명만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팀 톨루카는 2명의 센터백과 2명의 풀백으로 포백을 구성하며 중앙에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 전술적 배치는 레프가 중원 싸움에서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레프는 중원을 완전히 빼앗기며 상대팀의 강력한 압박에 허덕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백 전술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중앙 공간이 넓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김민재 같은 세계적 수비수들도 3백 전술이 포백보다 체계적으로 익히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공수 전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프는 이러한 약점을 전혀 보완하지 못했고 톨루카는 이 허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최후방 빌드업을 차단하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레프가 중원을 잃고 빌드업이 무너지자 결국 긴 롱볼밖에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진단합니다. 중원이 텅 비면서 공격수들은 공수 모두를 커버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에 시달렸고 이는 전술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해 공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중원에서 완전히 밀린 레프 상황에서 손흥민은 스스로 중원으로 내려와 여러 차례 상대 빈 공간을 겨냥한 킬패스를 시도했습니다. 마치 인공호흡을 하듯 팀의 부진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런 손흥민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오히려 제지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 전반 30분경 레프가 상대 프리킥 찬스를 막기 위해 수비벽을 형성할 때 손흥민과 부안가가 수비벽에 배치된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격수가 수비벽에 서는 것은 전술적으로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합니다. 공격수가 중원에서 상대 빌드업을 저지하거나 최전방 압박을 가하는 공격적 수비와는 달리 수비벽에 서서 상대 프리킥을 방어하는 역할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공격수가 수비벽에 배치되면 프리킥 이후 역습을 주도할 핵심 선수가 없어지고 공격 전환 시 체력 소모가 커져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손흥민과 부안가가 수비벽에 포함되면서 레프의 역습 주축이 사라졌고 상대팀은 중거리 슛을 여유롭게 시도하며 레프 수비진을 서서히 붕괴시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공격수를 수비벽에 세우는 행위는 축구 전술의 금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이해도와 선수 기용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전술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며 손흥민 선수에게 전혀 맞지 않는 역할을 무리하게 강요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팬들은 이런 황당한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독을 전술적 무능력자 혹은 쓰레기라 비난하는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패착은 레프계 대참패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전술 이해, 부족과 잘못된 지시로 자신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례는 감독의 전술적 통찰력과 선수 기용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경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구팬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더 풋볼 제작진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피드백은 더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